여러분, 혹시 매일 사용하는 기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리브 오일, 들기름, 참기름, 다들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잘못된 기름 선택이 오히려 암세포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후엔 기름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암 환자들을 돌보며 살아온 의사 김영수입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주 3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죠.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은 종종 묻습니다. 90세에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고 활기차게 진료를 하시나요? 그 비결,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기름 선택과 식단 관리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게 큰 충격을 준 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제 오랜 친구가 은퇴 후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유기농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었어요. 이건 최고의 건강 오일이야 라며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던 친구가 왜? 저는 곧바로 그의 식단을 샅샅이 살펴봤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 건강한 올리브 오일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름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거나 망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라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기름을 선택하고 계시진 않나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사건 이후 저는 40년간의 암 환자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기름과 식단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하며 어떤 기름이 암세포를 자극하고 어떤 기름이 치료를 돕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작은 식단 변화가 면역력과 염증 수치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보고 나서 저는 확신했죠. 올바른 기름 선택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식탁 위 기름을 점검하고 암을 예방하며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데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기름을 자주 쓰는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왜 기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알아볼게요. 기름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죠. 하지만 잘못된 기름은 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은 암 발생 위험을 2.5배 높이고 특히 대장암, 간암, 유방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단 속 잘못된 기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하고 있는 건강을 해치는 기름 관련 습관들을 짚어볼게요. 첫 번째, 올리브 오일 오해.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올리브 오일이 만능은 아니에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 조리 시 산패되면서 유해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요. 또 생으로 과도하게 먹으면 지방산 균형이 깨져 염증을 유발해요. 제 환자 김미영님은 매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드셨죠. 그런데 몇 달 뒤 장염증과 속쓰림으로 병원을 찾았고 겸사결과 장 내막에 심한 염증이 발견됐어요.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올리브 오일 섭취였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6 과다 기름.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지유 같은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이 지방산은 적당히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염증을 키우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현대인은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이 먹고 있어요.
이 불균형이 건강을 망칩니다. 세 번째, 가공식품 속 숨은 기름. 과자, 빵, 인스턴트 음식에는 값싼 오메가6 기름이 숨어 있어요. 제 환자 이문수님은 포도지유를 건강 오일로 믿고 튀김과 볶음 요리에 넉넉히 사용했어요. 하지만 간 수치가 급등하고 만성 염증이 발견됐죠. 원인은 과도한 오메가6 섭취였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조리법. 기름을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산화되면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튀김 요리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기름을 고를 때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나요?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암 환자를 위한 기름 선택의 5가지 핵심 원칙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40년간 암 환자들의 식단을 연구하며 완성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에요. 기름은 단순히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조절하고 암을 예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원칙들을 하나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지키는 요새로 바뀔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 볼게요. 원칙 1. 올리브 오일은 생으로, 소량만. 올리브 오일, 특히 엑스트라 버진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의가 필요해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튀기거나 볶으면 산패되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죠. 또 생으로 과도하게 먹으면 지방산 균형이 깨져 염증을 유발합니다. 제 환자 김명님 66세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었지만 장염증으로 고생했어요. 해결책은 생으로 먹을 때는 1티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고온 조리는 피하세요. 대신 아보카도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섭취하면 섬유질과 비타민도 함께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올리브 오일을 얼마나 자주 쓰시나요? 원칙 2. 오메가6 기름은 멀리하세요.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카놀라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이 지방산은 소량은 필요하지만 과도하면 염증을 키우고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제 환자 이문수님 73세는 포도씨유를 건강 오일로 믿고 넉넉히 썼지만 간 수치가 급등하고 만성 염증이 생겼죠. 마트에서 기름을 고를 때 성분표를 확인하고 오메가6 비율이 높은 기름은 제외하세요.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소량 선택하세요. 가공식품, 즉 과자, 빵 등에 숨어있는 오메가6 기름도 피해야 합니다.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게 가장 안전해요. 원칙 3. 발효식품과 기름의 시너지. 된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는 유익균을 제공해요. 여기에 들기름 한 방울을 더하면 오메가3의 항염 효과와 발효식품의 영양 흡수가 배가 됩니다. 박민수님 70세는 대장암 수술 후 면역력 회복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된장찌개에 들기름 1티스푼을 추가하라고 권했더니 몇 달 만에 면역 수치가 개선되고 기력이 좋아졌죠. 김치를 볶을 때도 식용유 대신 들기름을 소량 사용해 보세요. 단 기름은 하루 1티스푼 미만으로 제한하고 열을 약한 들기름은 조리 마지막에 넣으세요. 발효식품은 나트륨이 높으니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자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원칙 4. 등푸른 고등어 최고의 약기름. 고등어, 정어리, 연어 같은 등푸른 고기는 오메가3, 즉 EPA, DHA가 풍부해 항염,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정우진님 80세는 고지혈증으로 고생했지만 주 2, 3회 고등어찜을 먹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됐어요.
생선은 튀기는 대신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해 오메가3 손실을 줄이세요. 통조림 생선은 기름을 헹구거나 건강한 오일이 있는 제품을 소량 섭취하세요. 오메가3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를 먹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 5. 채소와 기름의 흡수 공식.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이어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최정숙님 68세는 채소를 데쳐 먹었지만 비타민 D 부족으로 피로와 관절통을 겪었어요.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기름 1티스푼을 뿌리니 비타민 흡수가 개선됐죠.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조리하면 라이코펜 흡수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세요. 이 원칙들은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다음 파트에서 기름 관리의 추가 지침과 실천 사례를 공유할게요. 여러분의 식탁 위 기름은 어떤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았다면 이번엔 추가 지침과 그로 인해 바뀌는 놀라운 건강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이 지침들은 제가 40년간 암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침 1. 기름은 유리병에 보관하세요. 기름은 빛과 산소에 취약해 쉽게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병은 산소 투과율이 높고 자외선 차단이 약해 산패 위험이 큽니다. 제 환자 한 분은 대용량 플라스틱 병 기름을 몇 달간 사용했는데 요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검사 결과 산패된 기름이 소화불량을 일으켰죠. 기름은 짙은색 유리병에 담아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소용량을 사서 빨리 쓰세요. 들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수예요. 산패된 기름, 즉 냄새가 역하거나 색이 변하면 즉시 버리세요. 지침 2. 기름은 소량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과다 섭취는 독입니다. 기름은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 콜레스테롤 상승,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김민주님 58세는 올리브 오일을 몇 끼니 듬뿍 썼지만 체중이 늘고 혈중 지방이 높아졌어요. 하루 1티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볶음 대신 찜이나 데치기를 활용하세요. 드레싱은 식초나 레몬즙으로 대체하고 들기름은 마지막에 몇 방울만 추가하세요. 특히 고지혈증 당뇨 환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침 3. 트랜스 지방은 절대 피하세요. 트랜스 지방, 즉 마가린, 쇼트닝, 과자, 빵 등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낮춰 암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웁니다. 박정수님 62세는 마가린 빵과 튀김을 즐겼는데 대장 용종과 혈관 문제를 진단받았어요. 성분표에 경화유, 부분 경화유가 있으면 즉시 내려놓으세요. 가공식품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건강한 기름 선택의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염증 감소. 오메가3 기름과 발효식품은 만성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 들기름과 생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감염과 질병을 막아줍니다. 셋째, 심혈관 건강. 오메가3는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넷째, 체중 관리. 적정량의 기름은 비타민 흡수를 돕고 식욕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요.
5째, 정신건강. 건강한 지방은 뇌 기능을 지원해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합니다. 여러분, 제가 40년간 깨달은 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식탁 위 기름을 점검하고 성분표를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90세인 저도 매일 건강을 위해 배우고 실천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단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기름 없이 맛있는 식단 팁을 드릴게요. 오늘 밤 더 건강한 식탁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